272페이지입니다. 자, 4단원 반응. 4단원의 4단원 반응인데요. 4단원, 왜 4단원? 니네는 4단원만 시험 범위지, 그지? 그지? 네 덩어리로 돼 있다 그랬어. 여기 동적 평형 있고요. 중화 반응 있고요. 산화환원 반응 있고요. 열 평형 있어요. 열출입 전 시간에 했었지, 그지? 보면 알듯이 문제는 내용은 되게 쉬운데 화학식이 어렵다 그랬으니까 화학식을 좀 정리해줘 라고 얘기했고요. 오늘 산화환원 반응 배울 거거든요. 산화환원 반응이 4단원의 거의 굉장히 두 덩어리 큰 덩어리 중에 하나지, 그지? 그런데 산화환원 반응 자체도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책 한번 볼까요? 272페이지에 철의 재련이요. 내신용이라고 써주세요. 수능에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272페이지 철의 재련. 내신이에요. 내신에 나올 수 있으니까 화학식도 반드시 꼭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옆쪽에 273페이지 보시면 금속과 금속용 수용액의 반응 이렇게 써있죠. 요거 내신용이에요. 수능에 원래 출제가 돼서 너무 어려운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신에서 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신에서 알려주면 반드시 봐야 되는데 산화환원 반응 중에 제일 어렵습니다. 수능 모의고사에서 좀 빠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비중은 좀 줄어들겠죠. 교재에서 없어져서 그래요. 275페이지 한번 펼쳐볼까요?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이라고 해서 표가 있어요. 1, 2, 3, 4, 5, 6, 7, 8. 내신용으로 외우세요. 수능에는 안 나와요. 정하는 규칙으로 오르는 것은 이런 거 안 나온다고. 하지만 내신으로는 반드시 낼 수 있죠. 한국말로만 되어 있는 거 맞지, 그지? 그러니까 이 녀석 내신용으로 반드시 꼭 하나 체크를 해줍니다. 뒷장 한번 넘겨볼까요? 뒷장에 넘기면 276페이지 맨 아래 산화환원 반응식 완성하기 있어요. 맨 아래 보여? 얘가 별표 3개짜리예요. 모의고사 문제를 보면 이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해서 산화수를 이용해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는 시험 문제만 들어있어요. 됐니? 니네들이 지금까지 몇 개 이렇게 봤지, 그지? 그 중에 얘만 모의고사 수능에 나와. 이유가 뭐야? 가장 중요하니까. 이 녀석을 할 수 있다면 산화환원 반응은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산화환원 반응을 다 할 수 있으니 얘를 풀 수만 있다면 시험 문제는 되게 쉬워지는 거 맞지? 그런데 얘가 안 풀린다면 어느 한계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겠죠, 그죠? 산화환원 반응을 맨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배우는 이유는 얘 하려고 배우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산화수를 꼭 갖고 놉니다. 그럼 넘겨보세요. 그럼 산화환원 반응이 끝나요. 그리고 문제가 나오고 열출입 나오죠. 보세요. 열 배웠어. 산화환원 반응인데 철의 재련 하나 별표 쳤고요. 그리고 금속의 반응성 하나 별표 쳤고요. 그리고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 하나 별표 쳤고 개수 구하기 별표를 많이 쳤죠. 열출입 여기까지 벌써 5개예요. 그지? 그럼 산화환원 반응에서 산화제, 환원제에 대한 내용을 골라라 한 문제가 나올 거고요. 산화수가 제일 큰 애 누구니를 골라라가 한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러면 여기 파트에 벌써 7개가 완성됐지. 그럼 여기에 7, 8개를 냈다면 15개가 완성되죠. 니네 학교 시험 문제가 20에서 25문제가 나오지. 거기에 하나씩 4를 붙여가면 내신 시험 문제가 완성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범위는 매우 적다. 되게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모 학교의 경우에는 여기까지가 중간고사인 학교가 있어. 여기까지 시험 봤어요. 그럼 여기까지 시험이라면 기말고사에 요거밖에 안 남지. 그러니 산화환원을 가지고 노는 시험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출제될 거고요. 여기 파트에서 난이도를 조정할 수 없으니까 난이도가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낼 수밖에 없지. 하지만 여기 앞쪽이 이렇게 시험 범위라면 난이도 조정은 중화 반응에서 해요. 됐나요? 이 4개 중에 가장 어려운 애를 골라라 그러면 중화 반응을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 나머지 시험 문제에서 비교적 쉽게 점수를 따내야 웬만한 점수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니네들도 포인트는 중화반응이 시험범위 아니었으니까 여기다가 포인트를 맞춰줍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죠. 매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 요거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요거만 해서 어려워요 뭐 이런다고. 아니 여기서 점수를 일단 딴 후에 얘를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차근차근 공부는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산화원 반응은 뭘 갖고 노는 거야? 산화수를 갖고 놉니다. 275페이지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 산화수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해요. 자, 산화수 한 번쯤은 들어봤으니까 기억만 되살려 봅시다. 산화수가 도대체 무엇이냐? 산화수는 말이야 전기 음성도에 의해서 결정나요. 전기 음성도에 의해서 결정납니다. 그래서 산화수는 전기 음성도. 전기 음성도를 3단원에 배워야 4단원에서 산화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산화수, 전기 음성도가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단 말이죠. 전기 음성도가 큰 애는 무조건 마이너스. 전기 음성도가 작은 애는 무조건 플러스. 됐지? 이 뒤에 숫자를 쓰면 그걸 산화수라 그래요. 그 숫자는 전자의 개수를 쓰는 거예요. 조금 이따 차근차근. 그럼 첫 번째요. 전기 음성도 한번 써볼까요? 전기 음성도 몇 가지는 외워달라고 했어요. 수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플로린이 최대값이고요. 4.0의 기준을 갖습니다. 이 녀석이 4.0으로 최대값이에요. 그럼 앞쪽으로 갈수록 0.5씩 빼간다고 그랬지. 3.5, 3.0, 2.5. 그럼 얘는 2.1. 외워지니? 그럼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전기음성도는 얘가 제일 크니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작아지겠죠. 앞쪽으로 가면 갈수록 작아지겠지. 됐니? 전기음성도 감소합니다. 그럼 수소가 전기음성도가 크겠어? 리튬이 크겠어? 수소가 커요. 그럼 리튬과 나트륨 중에 누가 커? 리튬이 커요. 여기까지 됐니? 내려올수록 점점 작아지니까. 그럼 전기음성도가 감소하는 애들은 작다는 얘기죠. 전기음성도가 작은 애들은 플러스 성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럼 이 중에 플러스를 가질 수 없는 절대로 플러스가 될 수 없는 걔가 플로린이에요. 됐니? 자, 두 번째 전기음성도가 뭐라고? H 있어. 얘 수소 하나 전자를 내놓고요. 여기에 산소가 하나 있었어. 산소랑 공유결합을 이렇게 하겠지, 그지? 그리고 여기에 수소가 또 한 마리가 이렇게 전자를 내려오면 공유결합 하겠지.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을 산소는 이렇게 두 쌍을 가지고 있어야 옥텟을 만족하겠죠. 그런데 전기 음성도는 이 공유 전자쌍을 당기는 힘이에요. 그럼 수소와 산소 중에 전기 음성도는 산소가 크지. 그래서 이 가운데 놔야 되는 전자를 공유 전자를 자기 몸으로 당겨온다고 이렇게. 됐니? 얘도 마찬가지. 그럼 얘 입장에서 보면 분명 공유한다고 그랬는데 하나 버렸지, 그치? 뺏긴 것 같으니까 플러스. 받은 것 같으니까 마이너스. 전자가 많아졌죠. 그러니 마이너스. 얘는 전자 하나밖에 못 잃어버리지,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애도 마찬가지. 위쪽으로 이렇게 당겨 가지고 가버리면 얘는 플러스 1. 그럼 얘는 산소는 몇 개를 받은 것 같아? 얘를 받은 것 같지. 그래서 여기다가 2자를 쓰는 거야. 됐니? 다시 한번요. H가 있었어, 산소가 있었어, 수소가 있었어. 여기 점점 찍고 전자를 땡겨왔으니까 얘 마이너스, 얘 플러스, 얘 플러스 1, 1, 2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3단원에서는 뭐라고 썼어? 부분적인 마이너스, 부분적인 플러스 이렇게 썼었지. 이게 3단원이에요. 그래서 부분적인 마이너스, 부분적인 플러스 극성이 나타나요가 3단원이야. 그럼 4단원은 뭐라고? 도대체 전자를 몇 개를 가져갔는지를 정하는 게 4단원이에요. 됐니?
그러니 구조식을 한번 그려보시고요. 전자를 누가 가져갔어? 산소가 가져갔지. 그래서 공유결합하면 짝대기를 이렇게 화살표로 바꾸는 거예요. 공유결합하면 화살표로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럼 화살표를 받은 애는 마이너스, 화살표를 준 애는 플러스.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한번 할까? A 짝대기 B 이렇게 생겼어. 누가 플러스 누가 마이너스? A가 플러스 B가 마이너스. 됐니? 그럼 전기 음성도는 A와 B 중에 누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 무조건 외우는 거죠. 큰 애는 마이너스, 작은 애는 플러스. 됐어? 한번 해볼게. 탄소가 있었어.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수소를 붙였어. 자, 이렇게 수소를 붙이면 탄소의 산화수는 얼마일까요? 되니?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전기음성도를 봤더니 탄소가 크지. 그럼 탄소 쪽으로 화살표. 탄소로 화살표. 화살표.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얘는 얼마여야 돼요? 그래. 마이너스 4. 어렵지 않지? 한 번만 더 해볼까? C가 있었는데 여기다 플로린을 붙이면 되네. 그럼 전기음성도는 누가 크니? 플로린이 크지. 플로린 쪽으로 화살표 마이너스 1, 화살표 마이너스 1, 화살표 마이너스 1, 화살표 마이너스. 그럼 단소는 얼마가 돼? 플러스 4가 되지. 어때?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똑같은 내용을 한번 해봅시다. 질소가 있었어. 얘는 하나, 둘, 셋. 암모니아를 형성해요. 그럼 질소의 산화수는 얼마야? 이렇게 가겠지, 그지? 그럼 질소의 산화수 얼마? 마이너스? 짝대기 3개니까 3. 됐니? 자, 여기다가 비교샷 하나 더요. 질소가 있었는데 플로린을 붙이면 질소의 산화수는 얼마니? 이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쳐야 되지 이제.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질소는 플러스 3이 되겠죠. 어때? 어렵지 않지? 그치? 생각보다 많이 쉽습니다. 항상 수소를 17쪽이랑 호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배웠죠. 그게 3단원이었어. 기억나? 박스 이렇게 쳐주고 H가 결합한다면 17쪽이 결합한다면 여기서 호환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항상 수소 자리에 17쪽 원소를 넣어보는 연습은 꼭 하세요. 지금처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있어. HCN. 자, 탄소의 산화수는 얼마일까요? 됐어? 자, 그러면 이 녀석을 풀 때 말이야, 반드시 구조식을 그리세요.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H 짝대기 C에 짝대기 3개의 N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됐니? 화살표 칠 수 있겠네? 수소에서 탄소 쪽으로 화살표 치는 거고요. 탄소에서는 질소 쪽으로 화살표 치는 거지. 그럼 질소는 3개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3. 수소는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플러스 1. 그럼 탄소는 하나 받고 2개 버렸지. 3개 버렸지. 그럼 결국에 몇 개 버린 것 같아? 2개 버린 것 같지. 2개 버리면 플러스 2. 됐니? 쉽지, 그지? 화살표 개수만 세는 건 되게 쉽습니다. 한 번만 더요. FCN의 경우에 탄소의 산화수는 얼마일까요? 되니? 그럼 또 그려. F 짝대기 C 하나 둘 셋 질소
화살표를 어떻게 쳐 이번에는? 플로우린 쪽으로 화살표, 질소 쪽으로 화살표. 그럼 질소는 마이너스 3. 플로우린은 항상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탄소는 얼마가 되니? 버렸죠. 버리면 플러스. 몇 개 버렸어? 4개 버렸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반드시 구조식을 그리고 화살표를 칩니다. 됐냐? 할 수 있겠어? 진짜? 진짜지? 한 번만 더. HCHO. 자, C의 산화수는 얼마일까요? 됐니? 처음엔 연습이니까 어떻게 한다고? 화학식을 그려. 탄소를 중심에 놓고 산소를 위에다 놓고 여기다 H, 여기다 H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생겼어요를 배우는 게 3단원이에요. 그럼 이번에 4단원은 어떻게 하는 거야? 전기 음성도가 이쪽 산소로 꽂히니까 산소는 마이너스 2. 탄소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꽂히니까 얘 플러스 1, 얘도 플러스 1. 그럼 탄소는 2개 받고 2개 버렸지. 2개 받고 2개 버리면 얼마야? 탄소의 산화수는 0. 0은 생략할 수 있는 거 표시해야 돼요. 당연하죠. 됐니? 할 수 있겠어? 진짜? 자, 그럼 또 한 번 해볼까요? 수소는 플로우린이랑 호환이 가능합니다. 수소는 17쪽이랑 호환이 가능해요. 자, 탄소의 산화수는 얼마일까요? 또 그려. 구조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F. 그럼 탄소와 산소 중에는 산소가 크지. 마이너스 2. 탄소와 플로우린 사이에는 플로우린이 크지. 마이너스 1. 그럼 탄소는 몇 개 버렸어? 4개를 버렸지. 그럼 얼마? 얘는 플러스 4. 됐어요?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할 수 있겠어? 진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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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마지막 거니까 H2O. 산소의 산화수는 얼마? 좀 더 그려볼까요? H 짝대기 O 짝대기 H. 그럼 화살표를 어디다 쳐야 돼? 산소 쪽으로 치는 거지, 그치? 마이너스 2. 수소는 플러스 1, 플러스 1. 됐니? 항상 멈추지 말고 호환하세요. 뭐라고? 그럼 F2O는 어떻게 돼? 화학식으로 F2O는 없어요. 이거 쓸 때 어떻게 쓰는 거야? OF2라고 쓰는 거야. 수소만 맨 앞에 쓰는 거야. 됐니? 그럼 OF2는 어떻게 생겼어? 수소 대신에 플로우린을 붙이는 거지. 그럼 전기온 성도는 플로우린이 크니까 플로우린 쪽으로 화살표. 그럼 플로우린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면 산소의 산화수는 얼마야?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됐니? 자, 보세요. 마이너스 4 탄소, 플러스 4 탄소, 플러스 2, 플러스 4, 0, 플러스 4. 자, 산화수는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상황에 따라서 산화수는 다양하다. 됐어? 질소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3 플러스 3. 산화수는 한 종류니? 아니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얘네들이 해야 되는 게 뭐야? 산화수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어때? 화살표를 그리면 많이 어렵진 않아요. 주면 플러스, 받으면 마이너스. 됐니? 준 개수와 받은 개수를 세면 되지. 야, 이게 그렇게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치? 이건 어려우면 안 돼. 됐어? 자, 이제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을 하나씩 해봅시다. 잘 봐. 하나씩이요. H의 산화수는 얼마야? H의 산화수는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자, H의 산화수는 거의 대부분 다 플러스 1. 됐니? 그럼 플러스 1 말고는 없어? 있어. 그러니 그걸 예외로 외워달라고 했어요. 두 번째, 산소의 산화수는 얼마야?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 그런데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지. 산소는 거의 대부분 다 마이너스 2. 플로린을 만났을 때만 플러스. 왜? 플로린은 언제나 항상 마이너스 1입니다. 됐어? 마지막 하나요. 자, 이 전체 이만큼이 있지.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다 더하면 얼마야? 됐어? 다시요. 이렇게. 플러스 1, 4마리에 마이너스 4 다 더하면 얼마야?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 4개에 플러스 1, 플러스 4 더하면 얼마야? 보여? 그래서 그걸 시험 문제처럼 그냥 막 외우는 게 아니야. 그럼 이 전체의 산화수는 얼마여야 돼? 0. 전체의 산화수는 0이어야 돼. 되니? 그럼 벌써 4가지나 했어. 첫 번째, 수소의 산화수는 대부분 얼마? 플러스 1. 산소의 산화수는 대부분 얼마? 마이너스 2. 됐어? 화합물 전체의 산화수는 얼마? 됐어? 플로린의 산화수는 얼마? 언제나 마이너스 1. 되니? 벌써 4가지나 했어요. 4가지. 마지막 하나만 더하면 5가지가 완성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이렇게. H2. 산화수 얼마니? 됐어? 자, H2, H 짝대기 H지. 전기음성도 누가 커? 같으면 화살표 칠 수 있어 없어? 화살표를 안 치면 산화수를 정할 수 없죠. 그래서 화살표를 안 치면 0이야. 됐니? 한 번만 더. 그럼 O2의 산화수는 얼마야? O, 이중결합 O. 자, 전기음성도 누가 세? 같으면 화살표 못 쳐. 그러면 얼마? 됐니? 그럼 철의 산화수는 얼마야? 헬륨의 산화수는 얼마야? 전부 다 0이야. 이렇게 대문자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한 종류로만 구성되어 있는 애들을 전부 다 원소라고 해요. 그럼 원소의 산화수는 얼마여야 돼? 0.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뭐라고? 수소의 산화수는 대부분 얼마? 플러스 1. 산소의 산화수는 대부분 얼마? 마이너스 2. 화합물 전체의 산화수는 얼마? 플로린의 산화수는 항상 얼마? 원소의 산화수는 얼마? 여기까지 됐어요?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을 달달달 외우지 않아도 벌써 5개나 했잖아요. 됐니? 이게 어려우면 안 돼. 이쪽에다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
전기 음성도 때문에 산화수를 정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볼까요? 원소의 산화수는 0입니다. 원소의 산화수는 0이에요. 됐나요? 자, 원소가 뭐라고? 원소가 뭐라고? 원소는 한 종류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한 종류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그걸 원소라고 얘기해. 예를 들면 H2라든가 N2라든가 O2라든가 F2라든가 Cl2라든가 어때? 한 종류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 맞지? 전기 음성도 차이가 없겠죠? 두 번째, 리튬이라든가 나트륨이라든가 철이라든가 구리라든가 이런 금속류가 되면 다 원소라 그래요. 마지막 하나, He2라든가 N2라든가 아르곤이라든가 자 얘네들을 다 뭐라 그래? 비활성 기체라고 하죠. 18쪽 원소. 되니? 이런 애들을 전부 다 원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소의 공통점. 내가 누누이 얘기하는 단어 있잖아요. 시험을 맞추기 위해서는 되게 편리한 단어가 필요하다. 원소의 공통점. 한 종류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원소 기호를 하나밖에 안 써요. 그러니 대문자 하나. 대문자 하나 있으면, 그래서 대문자 하나 있으면, 대문자가 한 개 있으면 그 녀석의 산화수는 0이에요. 얘처럼 이렇게 금속일 수도 있고 얘네들처럼 18쪽 비활성 기체일 수 있습니다. 됐지? 자, 하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지? 대문자가 하나면 산화수는 0. 전기음성도 차이가 없으면 산화수는 0. 자, 두 번째로 한번 해볼까요? 수소의 산화수는 얼마라고? 수소의 산화수는 대부분 얼마? 플러스 1이요. 예외가 있어. 그 예외를 외우세요. 수소의 산화수가 거의 대부분 다 플러스 1인데 플러스 1이 아닌 경우 딱 두 가지야. 첫 번째, H2의 산화수는 얼마니? 그래. 얘는 플러스 1이 아니지, 그지? 첫 번째 내용입니다. 됐어? 자, 두 번째요. 쭉 오면 두 번째 꼭 알아도 금속에 수소가 결합되어 있으면 이때 수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자, 예외값처럼 보이지? 그러면 체크. 금속과 수소가 결합되어 있을 때 수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 X. 나트륨에 수소가 결합되어 있으면 자, 나트륨과 수소 중에 전기음성도가 누가 세요? 수소 여기 있고요. 리튬이 여기 있고 나트륨이 여기 있지. 그럼 전기음성도는 수소가 크지, 그지? 그러니 전자를 수소가 받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얘 두 개가 결합되어 있을 때는 요 나트륨이 전기 음성도가 작아. 그래서 전자를 쉽게 버립니다.
전자를 쉽게 잃어버리고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나트륨이 Na 플러스가 되겠지, 그치? 얘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여기서 나온 이 전자가 얘한테 가겠지. 그럼 얘는 전자를 하나 받아먹을 수 있죠. 그러니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금속과 결합한 수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그러니 요거 잘 체크해 주세요. 수소는 무조건 플러스 1만 있는 게 아니야. 금속과 결합한 경우에는 마이너스 1. 왜? 전기온 성도가 작고 금속은 양이온이 잘 되니까. 쉽지? 두 번째 파트 한번 가볼까요? 자, 3번. 산소의 산화수는 대부분 얼마? 산소의 산화수는 대부분 다 마이너스 2. 그럼 얘도 예외가 많겠냐? 대부분이 많겠냐? 대부분이 많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는데 예외가 있으니 예외를 잘 알아주셔야 되겠죠. 첫 번째 예외는 항상 똑같아요. O2의 산화수는 얼마라고? 이 녀석의 산화수는 역시 0입니다. 어렵지 않지, 그지? 자, 두 번째 파트 한번 해봅니다. 두 번째 파트. 산소의 산화수 중에 과산화물이라는 애가 있어요. 여기 뒤에 있는 이 물은 워터가 아니야. 아닙니다. 과산화, 산소가 많이 있는 화합물이란 뜻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산소가 많이 있는 애라는 뜻이야. 그걸 과산화물이라고 그래. 그래서 아예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과산화물의 산화수는, 자, 이 녀석은 그냥 통째로 외우세요. 과산화물의 산화수는 얼마일까요? 자, 써볼게. 예를 들면 EX. 과산화물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과산화수소야. 어때? 과산화 이렇게 붙어있는 거 맞지, 그지? 얘 화학식은 H2O2. 요게 과산화수소입니다. 어때? H2O랑 좀 다르지, 그지? H2O2. 화학식 어떻게 그려? H 짝대기 O 짝대기 O 짝대기 H. 이렇게 그려.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 수소와 산소 중에 산소 쪽으로 화살표 치는 거 맞죠? 그래서 수소는 플러스 1. 산소 쪽으로 화살표 쳤으니까 수소 플러스 1. 되니? 자, 그럼 여기 잘 봐, 여기. 산소와 산소 사이. 누가 전기온 성도가 더 세? 그래. 같으면 끌어당겨, 안 당겨? 안 당겨. 여기는 화살표를 못 쳐요. 되니? 그럼 여기 수소가 준 전자는 얘만 먹지. 여기 있는 전자는 얘만 먹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이렇게 쓴 거야. 되니? 그럼 과산화물의 산화수는 얼마야? 마이너스 1. 얘네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과산화물을 배우는 건 과산화수소밖에 안 배워요. 그러니 아예 과산화수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이렇게 외워주는 것도 좋습니다. 됐어? 어때? 부조식을 그리고 화살표를 치면 되게 쉬워지지 않냐? 산소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외가. 그게 뭐냐 하면 플루오린과 만난 거예요. 산소가 플루오린과 결합하면
플루오린과 결합하면 산소의 산화수는 얘의 산화수는 절대 플러스가 나오죠. 되니? 왜? 여기다가 체크 하나 할 수 있겠어요? F 플루오린의 산화수는 언제나 항상 예외 없이 마이너스 1이요. 그럼 얘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 아까 한 것처럼 OF2. 이때 산소의 산화수는 얼마야? 어떻게 그린다고? H 짝대기 아니고 H가 아니지. F. 플루오린을 쓰시고요. 짝대기에 O 짝대기에 F. 그럼 화살표를 플루오린 쪽으로 하는 거 맞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루오린의 산화수는 언제나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됐니? 하나만 더요. 얘도 있을 수 있고 EX O2F2도 있을 수 있어요. O2F2 과산화물이라고 합니다. 얘 F 짝대기 O 짝대기 O 짝대기 F. 그런데 과산화수소랑 비슷하지, 그지? 그럼 산화수가 얼마여야 돼? 할 수 있겠어? 외우면 안 되고 한 번쯤은 그려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플루오린 쪽으로 화살표, 플루오린 쪽으로 화살표, 플루오린은 항상 마이너스 1. 요 가운데는 차이가 없지? 그러니 이렇게 보면 산소는 얼마여야 돼? 플러스 1이요. 얘도 플러스 1이어야 되지. 됐어? 어때? 산소는 플루오린과 결합하면 플러스가 될 수 있죠? 1만 되니? 아니요. 2만 되니? 아니요. 1 될 수도 있고 2 될 수도 있지. 하지만 언제나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 잊어버리면 안 돼. 이런 것들은 매우 쉬운 부분이어서 니네들이 꼭 체크해 주세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되니? 벌써 몇 개 했다고? 원소의 산화수는 0, 대문자 하나가 0. 수소의 산화수는 대부분 플러스 1인데 앞에 금속이 붙어 있으면 마이너스 1이구나.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인데 과산화수소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 플루오린과 결합하면 플러스가 될 수 있구나. 왜? 플루오린은 항상 마이너스 1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있지. 그죠? 어때? 산화수 쉽지 않니? 해볼만 하지? 4단원이에요. 마지막 단. 이 구조식을 못 그리면 구하기가 되게 어렵겠지. 그래서 3단원에서 분자의 구조를 다 배운 후에 4단원을 배웁니다. 됐니? 마지막 하나 더 해봅시다. 네 번째. 이제부터는 되게 편한 녀석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온이라고 합니다. 이온. 이온은 음이온, 양이온 이렇게 있는 거 알고 있지? 자, 이온도 두 가지요. 예, 첫 번째. 그걸 뭐라고 하냐면 1원자 이온이라고 해요. 1원자 이온. 원자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나트륨 플러스, 예를 들면 Cl 마이너스, 그지? 양이온 음이온 맞죠? Mg2 플러스 S2 마이너스
Al3 플러스 되니? 어때? 되게 쉽지, 그치? 되게 쉽지. 이렇게 이온들의 이 전화력 점 원래 이렇게 쓰잖아요. 얘 1원자 이온이니까 대문자 하나씩밖에 없지, 그치? 그때는 산화수가 얼마예요? 산화수가 그냥 이퀄 치고 전하량이에요. 그냥 산화수가 전하량이에요. 그럼 나트륨 이온의 산화수는 얼마니? 1이요. Cl-의 산화수는 얼마니? 마이너스 1이요. 마그네슘 이온의 산화수는 얼마야? 플러스 2요. 황 이온의 산화수는 얼마야? 뭔 말인지 알겠어? 다시 황과 황 이온이 있어요. 자, 얘는 산화수 얼마야? 대문자 하나 있지. 그럼 뭐라고? 0이라고. 얘는 산화수 얼마야? 마이너스 2. 써있잖아요. 이온의 산화수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냥 써있는 숫자를 그대로 읽으면 그게 산화수가 되는 거야. 됐어? 자, 두 번째도 한번 해볼게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다원자 이온이라고 합니다. 다원자. 예를 들면 OH-, 자 원자 두 개로 돼 있지, 그지? 또는 CO3 2- 또는 NO3- 한 개만 더 할게요. NH4+. 이런 거 원자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 맞지, 그지? 그래서 그걸 다원자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 산화수는 이퀄을 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더해요. 이 안에 산화수를 모두 다 더하면 그러면 전하량이 나오는 거예요. 되니?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산소의 산화수 얼마라고? 산소 몇 마리 있어? 플러스 수소의 산화수는 얼마야? 몇 마리 있어? 이렇게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그래.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죠. 되니? 그럼 해볼까 진짜로?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고요. 수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1 하지. 되니? 한 번만 더요. 얘 어떻게 쓰는 거야? 탄소의 산화수 곱하기 탄소 몇 마리? 더하기 산소의 산화수 곱하기 산소 몇 마리? 이퀄을 치면 얘는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지. 산소의 산화수 얼마라고? 대부분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6. 얘 얼마여야 마이너스 2? 그럼 탄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4. 됐어?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니? 차근차근 꼼꼼히 하면 산화수를 모두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얘도 한번 써볼까요? 질소의 산화수 얼마라고? 모르지만 몇 개? 더하기 산소의 산화수는 곱하기 몇 개? 이렇게 다 더하면 얘는 얼마여야 된다고? 마이너스 1이요. 그럼 산소의 산화수는 거의 대부분 얼마야? 마이너스 2요. 마이너스 6. 얘 얼마여야 돼? 플러스 5요. 하나가 마이너스면 하나는 반드시 플러스여야 돼요. 됐니? 자, 그럼 마지막 하나 할 거야. 얘도
자, 질소의 산화수는 얼마일까요? 질소의 산화수 곱하기 1 더하기 수소의 산화수 곱하기 4.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 플러스 1이 나와야 되지. 여기까지 됐냐? 자, 수소의 산화수는 대부분 얼마? 플러스 1 곱하면 플러스 4. 얼마여야 플러스 2? 마이너스 3. 얘는 마이너스 3. 어때? 질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죠? 됐냐? 저기서 질소가 플러스 5여야 되지 않나요? 뭐? NO3 마이너스에서 응. 플러스 3이 아니라 플러스 5여야. 이제 플러스 5. 아 3은 됐니? 다원자 이온의 산화수의 총합은 전하량이에요. 단원자, 분자, 단원자, 1원자 이온의 산화수는 그냥 전하량. 합쳤을 때 총합이 전하량. 여기 이렇게 쓰면 야, 초딩 수업 같지, 그치? 그치? 마이너스 6 얼마야 1 돼야 돼? 이거 초딩 수업 같지 않냐? 이게 산화수야. 이제 곧 고3이 되는 니네들이 배워야 되는 산화수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됐니? 그럼 조건 하나만요. 이거 하나 꼭 기억하세요. 대신용이니까. 산화수는 한 종류니 여러 종류니 여러 개가 될 수 있죠, 그죠? 산화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자, 요거 잘 보세요. 얘가 마이너스 6이 나왔지, 그지? 그럼 얘가 플러스 6이 나오면 얘는 0일 수 있지, 그지? 그럼 왜 하필이면 얘는 플러스 5냐? 잘 봐. 질소는 원자 번호가 7번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에 2개가 차고 두 번째에 5개가 차겠지. 원자과 전자가 5개밖에 없어. 되니? 그럼 전자를 잃어버리면 최대 몇 개까지 잃어버릴 수 있어? 5개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전자를 아무리 줘도 5개밖에 못 준다. 이해되니? 5개밖에 못 주니까 플러스 5는 될 수 있지만 플러스 6은 안 되죠. 전자 5개밖에 못 주니까. 플러스 7 안 돼요. 됐나요? 얘 한번 볼까요? 전자를 4개를 줬지. 근데 얘는 왜 3개밖에 안 받아? 4개 받을 수 없어? 아까처럼 질소의 원자과 전자 몇 개라고? 5개요. 몇 개만 받으면 안 줘? 3개만 받으면 안 줘. 그래서 3개까지 밖에 못 받는 거야. 됐니? 그러니 다를 수 있지만 산화수는 원자과 전자수보다 넘을 수 없어요. 원자과 전자수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소의 산화수의 최대값은 얼마야? 플러스 5예요. 그럼 최소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3이야. 더 이상 들어오면 비활성 기체랑 같은 전자배치를 가질 수 없죠. 됐어? 자, 마지막 6번, 5번이라고 썼다. 화합물 전체의 산화수는 그걸 다 더하면
화합물 전체 산화수의 총합은 얼마? 무조건. 쉽지. 야, 이런 거 안 쉽냐? 나만 쉽나? 나만 쉽나? 니네도 쉬워야 돼. 반드시 쉬워져야 됩니다. 어때요? 여기 책에 있는 걸 막 써봐가면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지 않냐? 산화수 정하는 규칙 한번 책 한번 볼까요? 1번 뭐라고? 원소를 구성하는 원자의 산화수는 0이다. 대문자 하나면 0이다. 쉽지? 두 번째, 1원자 이온의 산화수는 그 이온의 전하량과 같다. 1원자 이온의 산화수는 전하량과 같다. 세 번째, 다원자 이온의 각 원자의 산화수의 총합은 그 이온의 전하량과 같다. 됐어? 한국말로 여기 있는 애들을 외우라고 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단어 자체가. 하지만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굳이 한국말을 외울 필요 없죠. 화합물에서 각 원자의 산화수의 총합은 0이다. 화합물에서 1족 금속은 보세요. 1족 금속은 산화수가 1이고요. 2족 금속은 산화수가 2예요. 됐나요? 플루오린의 산화수는 언제나 항상 예외 없이 마이너스 1이다. 화합물에서 수소의 산화수는 대부분 플러스 1이지만 금속과 결합했을 때는 마이너스 1이에요. 산소의 산화수는 대부분 다 마이너스 2지만 과산화물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 플루오린 화합물에서는 플러스 2가 된다. 그런데 플러스 1이 되는 경우도 적어줬지. 됐나요? 얘네가 해야 되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만 정확하게 정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험지에 적어줄게. 이것도 예전에 적어줬습니다. 반드시 외우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C2H5OH. 자, 탄소의 산화수는 얼마니? 외울 수 있겠어? 하나 더 써요. CH3, COOH. 탄소의 산화수는 얼마니? 됐어?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볼까? 자, H2O의 산소의 산화수는 얼마니? 그러면 수소는 대부분 플러스 1, 플러스 1짜리 두 마리 있지, 그치? 얘는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2짜리 한 마리 있으면 되죠. 어때? 산화수 붙이는 방법은 되게 쉽죠? 자, 해볼게. C2H5OH 되니? 자, 수소의 산화수 얼마라고? 플러스 1. 몇 마리 있어? 5개인데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 6개 있지. 그럼 얘는 플러스 6. 산소의 산화수는 대부분 얼마? 마이너스 2. 몇 마리 있어? 한 마리. 그럼 마이너스 1, 2. 되니? 자, 그럼 탄소의 산화수는 얼마니라고 질문을 했지. 탄소의 산화수 몇 마리? 2마리. 얘는 얼마가 되면 화합물 전체가 0대 마이너스 4면 되죠. 그럼 탄소의 산화수는 얼마면 되니? 마이너스 2면 되죠.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 한 번만 더요. 그럼 CH3COOH는 H의 산화수 얼마라고? 플러스 1 곱하기 몇 개? 4개. 그럼 얘는 플러스 4. 산소의 산화수 얼마라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몇 마리? 2마리.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 됐어? 합치면 얼마? 그럼 탄소의 산화수는 합치면 0이어야 되지. 몇 마리인데?
두 마리인데 그럼 탄소의 산은 얼마면 되냐? 0이. 됐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틀리는 거야. 그렇게 기본적으로 아주 쉽게 간단히 하다가 다 틀려옵니다. 뭐라고? 내가 여기다가 수업 전에 다 써줬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름만 써줬어? 아니지. 구조식을 그려서 화살표를 표시했죠. 그게 산화수예요. 산화수는 숫자로만 풀면 맞는 애도 있고 틀리는 애도 있어. 그래서 반드시 구조를 그려. C 하나 둘 셋 H 짝대기 C 하나 둘 H 짝대기 OH. 에탄올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진짜 탄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지 한번 해봅시다. 자, 수소와 탄소 화살표 어떻게 해? 탄소 쪽으로 화살표, 탄소로 화살표. 그럼 수소는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맞지, 그지?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탄소와 탄소 사이 여기 화살표가 없지. 자, 그럼 저 앞쪽에 탄소는 산화수 얼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어때? 마이너스 2 아니지, 그지? 됐냐? 자, 그럼 두 번째도 한번 해볼까요? 얘 하나 내리고 옆으로 산소가 뺏어갔지. 그럼 두 개 받고 하나 버리면 얼마? 마이너스 1. 어때? 마이너스 2 아니지? 뭔 말인지 알겠냐? 뭐 틀렸는지 알겠어? 그래서 적어보고 연습하라는 거야. 산화수를 정확하게 푸는 방법은 구조식을 그리고 화살표를 치는 거예요. 구조식을 그리고 화살표를 치는 거예요. A 플러스 1, 마이너스 2. 자, 아세트산의 산화수, 탄소의 산화수가 0이 나오는지 한번 해봅시다. 구조식 그릴 수 있냐? 탄소에 하나, 둘, 셋, C, H, H, H. 이걸 배우는 게 3단원이죠. 결합각 얼마니 이런 걸 배웠으니까. 짝대기 C,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O, 다시 대각선으로 O, 짝대기 H. 자, 이게 아세트산이에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산화수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지. 자, 그럼 화살표 또 그려보세요. H 짝대기 화살표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탄소와 탄소 사이 얼마? 없어. 그럼 앞에 있는 탄소는 산화수 얼마? 마이너스 3. 자, 뒤에 있는 것도 한번 볼까요? 산소가 크지. 산소의 화살표, 산소 쪽의 화살표, 산소 쪽의 화살표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자, 두 번째 탄소는 얼마? 3개를 버렸죠. 3개 버리면 얼마? 플러스 3. 어때? 0을 2개 곱한 게 아니라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을 더해서 0이 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저 앞에 것도 마이너스 1을 2개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된 게 아니라 하나는 마이너스 3, 하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된 거야. 됐니? 어때? 이렇게 풀면 틀리는 녀석이죠? 그러니 꼭 정리해주세요. 꼭 정리해줘. 매우 중요한 시험 문제입니다. 됐냐? 어때? 산화수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산화수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이 산화수를 하나씩 다 체크할 수만 있다면 시험 문제는 정말 많이 쉬워진답니다. 됐니? 칠판 지울게요. 잠깐 쉽시다.